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1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 내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들. 범어 라운 프라이빗 12.5기 7.4억. 범어 사원 포레스트 2020년 입주예요. 그래서 고점이 좀 애매합니다. 7.2억. 범어 STX 간 10.3억이 6.8억. 범어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40%. 나머지도 30% 이상씩 고점 대비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실거래가가 올라오죠. 다른 곳들은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에는 조회수가 많습니다. 관심도 엄청납니다. 왜 거래량이 근래 들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 가격 하락 보이시나요? 12.5기 7.4억. 그리고 최근 전세 가격은 3억 6,500. 그러면 전세가가 납득이 가죠. 전세가 매매가 납득이 가죠. 범어섬 포레스트 7.2억. 범어 STX 칸 6.8억. 한창 때 10.3억까지 갔던 거. 네, 35% 가까운 하락 이렇게 보여주고요. 9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4천으로, 10억을 넘어섰던 것이 6억으로 이 엄청난 충격적인 거래 가액들이 계속 보입니다. 하지만 선구안이 좋아요. 밑에 분양권 보통은 어떤 아파트 거래 얼마 반등했네요 이런 분위기의 댓글이 달리는데요. 우짜등동 찾아냅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를 찾아냅니다. 신규 가격 엄청난 가격에 나왔습니다. 오클레어 뭐지?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두 건 다 직거래예요. 네. 오클레어 대단해요. 대단해요. 덜덜덜 이런 거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중급지도 대반등 시작인가요? 마피도 있던데 뭐지? 이 마피도 실제로 있거든요. 오클레어 고층 가격 괜찮네요. 이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이 수많은 하락 거래를 제치고 우짜등동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즐거운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이제 그만 촬영해야지 했는데 간성이 붙었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면 그만 촬영해야지 또 이 생각이 들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려고 했었어요. 거래량 반등 피크 끝장났다. 이렇게 달려고 했었어요. 이게 사실 대구 분위기를 더 잘 나타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아봤어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범사만섬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만삼에 사는 사람이 범사만섬을 만들었다. 왜? 범어사동이 잘 나가니까 만촌 삼동에 살던 사람도 같이 묻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특집으로 다루는 범사만삼이죠. 신월성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 월성동 쪽에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같이 묻어가고 싶어. 월성동은 아니되 월성 쪽에 묻어가고 싶어 하는 대천동, 유천동, 상인동, 진천동. 아마 이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하철 2호선 라인은 누가 만들었을까? 잘 나가는 아파트 하나 타겟팅 해놓고 그 인근에 같이 잘 나가고 싶어서. 원도심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범사만삼 나오니까 또 네 글자로 맞춰서 지범시파 무슨 조직폭력 배림인가요? 네, 이런 것까지 만들어 내고 있고요. 지나갈게요. 아무튼 거래량이 이제 축소되는 국면으로 간다. 간밤에 시사 직격에는 인구 60년대생의 대규모 퇴직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파트 시장에도 또 영향이 있을 듯해요. 인구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구의 역습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도 물량 아주 미세하지만 지난주 같은 날과 비교해보면 한 300건 정도 늘어나 있어요. 매도 물량 늘어나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전세 물량 오늘도 줄어들었어요. 토요일은 원래 늘어나는 날인데 줄어들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월세 물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살짝 줄어드는 듯한 느낌으로 얼추 비슷하게 가는데요. 전세 물량이 만약에 더 줄어든다면 아마 월세 물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은 버텨낸다. 특례 보금자리론 받은 사람은 버텨낸다. 왜?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서 버텨낸다. 하지만 여유롭지 않았던 갭 투자자들은 올 가을을 넘기기가 참 빡빡해 보이죠.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증가해서 18,800건. 분양권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전주 대비 한 170건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와 이제 또 가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입주를 216가구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46건 증가했어요. 입주했는 곳은 신암동에도 입주를 했는 곳이 나왔고요. 유람동에도 입주했는 곳이 나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리면 나오고 시장이 제대로 달리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KB 매수 심리는 9.4.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가즈아라고 바뀌었다고 나왔을 때 뉴스 기사에서 인용하던 것이 이 KB 매수 우위 지수예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10 아래입니다. 일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도 물량이 끊임없이 출회하고 있거든요. 거래량, 요거 잘못했어요. 오늘 48건의 거래량이었어요. 신고가는 한 건 있었던 것 같고요. 요게 충격이었거든요. 48건? 이 무슨 일이고? 싶을 정도로 적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800건의 거래량 예상하고 있고요. 5월달의 거래량은 1600건대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갈수록 거래량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부분, 이거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올해 흐름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어제의 영상, 어제 5월 12일자 영상을 차라리 한 두어 번 보시는 게, 앞으로 영상 볼 시간도 없다 바쁘다 하면 5월 12일자 영상을 몇 번 보신다면은 대충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구나. 거시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누가 대구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짚어드립니까? 예. 자, 주간 거래량 오늘 48건 신고되면서요. 야, 주간 455건 잘 나왔네. 잘 나갔을 때 478건. 그 다음으로 잘 나왔네. 근래 들어서. 근데 지난주 휴일 있었죠. 323건. 지난주 하루 휴일이 있었던 물량이 이번 주에 신고되는 셈이라고 쳐보면요. 2주간에 걸쳐서 780건 정도 신고가 되었네요. 780건. 2로 나눠보면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380건, 이번 주에 380건.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당하겠죠. 잘 나갈 때 400건대 후반까지 이르렀던 거래량이 갑자기 300건대 후반으로 뚝 떨어졌다? 거래량이 한참 붙기 전에, 한참 붙으려고 할 때의 거래량과 좀 비슷해지는 모습. 이 흐름대로, 지금 흐름대로 시뮬레이션 했던 대로 가면은 5월의 거래량은 1600건대가 나옵니다. 이 화려했던 1800건대를 뒤로 하고 1600건대의 거래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검정색 거래량, 이 선보다 이건 맥시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산정된 수치입니다. 네, 아까 앞서 이 지역 살펴드렸죠. 네, 수성구 지역 나가는 지역들 7억도 안 된다. 그럼 이 아파트 어디 있는 아파트인데? 범어 내거리를 기준으로 범사만삼, 범어 사동 말씀 아니고요. 범어 내거리를 기준으로 이짝동네. 예. 그럼 야, 거기는 학군지가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학군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럼 또 같이 무슨 소리 하노, 우리 학원가를 같이 다 공유하고 다 같이 쓰는 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나갔을 때 가격을 보면 되잖아요. 12억, 10억 이상 가셨던 물건들이 6억대, 7억대로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 그 분양권 한두 건에 직거래로 인한 높은 가격, 그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이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다시 제대로 힘차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한두 건의 그 거래분보다 이 더 많은 거래 건수, 뭐가 주 흐름인지, 뭐가 메인인지, 네, 그것을 더 중점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안동대구 4억 1800, 안심역 우방아 유셀 3억 8000,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평당 1000만원 조금 넘어가는 모습,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6300. 이 은퇴 세대들 그거 치사 직격 한번 보세요.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생각보다 때이른 은퇴를 맞이하고 65세 이상부터 나오면 연금이 나온다면은 이 공백들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돈 그만 모아놨을까요? 아니라고 시사직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셨을 때 갑자기 노후 빈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을 다 해소했지만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묘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아파트에 기대서 월세를 받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뭐 집 사가지고 뭐 월세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이 생각이 아주 골수 깊이 박혀 있는 세대들이
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우짜등동 나도 그 길을 같이 가야지 하는 그 세대들도 있고, 그 밑에 세대들, MZ 세대들, 배째라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니까 악착같이 아는 느낌? 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예, MZ 세대. 저는 MZ 세대는 아니네요. 어휴, MZ 세대, 될 뻔도 했는데, MZ 세대가 되진 않았네요.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 건수가 무척이나 많았고, 이 숫자 써야 되나요, 이제? 숫자 쓰는 것도 좀 많이 지칩니다. 네. 네, 거의 30, 뭐, 계속 요 분위기. 뭐, 급반등했어요. 매물 다 나갔어요. 금매 다 나갔어요. 그 말들, 비꼬듯이 하는 말들 속에서 저는 힌트를 얻죠. 금매 다 나갔어? 그럼 거래량 줄어들겠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 30, 40, 30 이상, 네, 요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요. 그 아래층 가격들도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야, 나 이런 거 두 개 해가지고 다사 1편한 세상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나 이런 거 한 개 사가지고 월세 받아야지.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야, 목돈도 까먹게 되는 현상. 그것도 온전한 자기 자금이면 괜찮겠지만 또 남의 자본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겠죠. 월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정체됩니다. 아주 인기 있는 지역들, 뭐 오피스 빌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상황이 조금 나은 것도 관광지나 이런 것도 조금 나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는 기대치 못한 그런 수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가격들도 20%, 30% 우습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 크게 느껴집니다. 네, 건당 거래 대금, 이때 이미 꺾여 나가죠. 예. 얘는 2월 달에 피크였고, 거래량은 3월 달에 피크였고, 이쪽이 잘 살아나갔더니 노란 선 보시면 아시잖아요. 말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집니다. 뒷부분들, 네. 분양권 18건, 분양권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더라. 이 늘어나는 거래량, 그 중에서도 직거래 비율이 44%까지 이렇게 치솟았을 때는 없었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계속 쌓여만 가더라. 이 성구안, 잘 봐라, 여기 잘 봐라, 수성동 일가 여기 잘 봐라 라고 하지만 나머지들도 보면은 아니거든요. 전세 거래량은 월세 거래량의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요. 요거 또 한번 또 말씀드려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립니다. 요 노란선 한번 보세요. 잘 나가던 시절에 전세가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치솟아 올랐는지 지금 무엇을 계기로 전세가가 이렇게 치솟아 오를까요? 이런 현상이 있어야 집값도 같이 뒷받침될 텐데 그 집값이 치솟는 것, 집값이 반등하는 것만큼 전세가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집값은 이 상승분을 다시 일부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고금리 상태가 조금 더 길게 갈 것이라고 보고, 네, 아이고 워낙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이라서 네, 뒷부분들 가볍게 건너뛸게요. 월세로 다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뷰라는 거 이게 뭐냐 이거. 왜 언제부터 뷰를 이렇게 따지게 되었나요? 정말 지하 골방에만 살았던 세대라서 뷰를 이렇게 따지게 되었나요? 아니면 고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더 높게 짓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뷰 타령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